조선의 신동으로 불렸던 김옥균. 그는 어떻게 개화파의 리더가 되었고 갑신정변의 주도자가 되었을까요? 결국 옛 동료의 손에 암살당해 비극적인 삶을 마친 김옥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세기 중엽 조선은 말 그대로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세금과 부패에 신음했고 양반 계급은 기득권 유지를 위해 변화를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과거 시험을 통과한 사대부만이 권력을 장악했고 서양 문물은 이단이라며 배척당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851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난 김옥균은 신동이라 불릴 만큼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20살도 되기 전에 문과에 급제, 중앙 정계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의 잠재력을 알아보니는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한편 메이지 유신을 거친 일본은 조선을 동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 이후 조선은 강제로 문을 열게 됩니다. 이는 청나라 입장에서 충격이자 위기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청나라의 군사 지원을 요청하여 군란을 진압한 사건 이후 청나라 군대가 상주하던 상태였습니다. 청나라는 조선을 속국처럼 다루고 있었기에 조선이 외국과 독자적인 외교 관계를 맺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한편 강화도 조약으로 김옥균은 추신사일행의 일원으로 일본에 갑니다. 도쿄에서 본 풍경은 그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철도, 전신, 증기선, 근대적 제도, 인쇄, 언론 모든 분야에서 조선과의 격차가 느껴졌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온 그는 곧장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과거 시험을 폐지하자. 상민도 관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여자도 배워야 한다. 군제는 양반 중심이 아닌 국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그러나 조선은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득권 세력은 말했습니다. 저자는 일본에 미쳐 돌아온 자다. 1884년 조선은 극심한 내후외환에 빠져 있었습니다. 청나라는 프랑스와 베트남 침공 문제로 군사적 충돌을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조선의 주둔한 청군 대부분이 철수한 상태였습니다. 조정은 청나라를 군사적 보호자처럼 여기고 있었지만 그 보호자는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운 셈이었습니다. 김옥균은 이 틈을 기회로 봅니다. 박영효, 서광범, 홍영식 등과 함께 조선 역사상 최초의 입헌군 주제 정변을 시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갑신정변. 1884년 12월 4일 조선 정부는 새로운 근대적 통신기관인 우정국의 개설을 기념하며 고위 관료들과 외국사절단을 초청해 연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는 겉으로는 축하 자리였지만 김옥균과 개화파에게는 정변의 시점을 노린 결정적 무대였습니다. 연회가 한창이던 저녁 8시경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등 개화파 인물들과 일본 공사 다케조의 신이치로와 협의하에 거사를 실행합니다. 우정국 연회장에서 개화파 측 무장이 민식의 고관을 습격하고 궁궐 주변의 병력 및 거점들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개화파는 군사조직 별기군 일부와 일본인 민간인을 동원해 군사 진압 형태로 정변을 전개하려 했습니다. 궁궐 내부의 고종과 명성황후는 무력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개화파의 정치 개혁을 사실상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 고종은 겉으로는 정변 주체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개화파는 3일간의 새로운 내각을 조직합니다. 하지만 정변은 불과 3일 만에 끝납니다. 바로 청나라군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조선 조정은 은밀히 청에 원군을 요청했고 철수했던 청군은 불과 며칠 만에 한양에 재진입합니다. 이때 일본은 군사 개입을 피했고 개화파는 누구에게도 지지를 받지 못한 채 무너집니다. 정변을 주도했던 홍영식은 청군에 체포되어 즉결 처형되고 정변에 가담한 무관 및 하급자 수십 명은 현장에서 피살되거나 처형됩니다. 김옥균 등은 일본 공사관으로 피신한 뒤 망명길에 오릅니다. 이후 10년 김옥균은 일본에 머물며 조선의 개혁 필요성을 알리려 했습니다. 신문에 글을 싣고 강연을 다니고 조선 청년들에게 일본 유학을 장려했습니다. 그러나 조선 조정은 그를 망명한 반역자로 규정합니다. 사진에 현상금을 붙이고 귀국 시 처형을 명령합니다. 심지어 일본 내부에서도 그를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조선의 체제를 흔드는 존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1894년 청일전쟁 직전 김옥균은 일본 측의 제안으로 중국 상하이로 향합니다. 조선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비밀리에 암살 지령을 내립니다. 그 임무를 맡은 자가 바로 홍종우였습니다. 그는 과거 개화파 출신이었지만 이제는 조정의 밀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상하이의 어느 숙소, 김옥균은 오랜만에 찾아온 옛 동지에게 경계를 풀었습니다. 홍종우는 말합니다. 선생,
조선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홍종우는 품 속에서 권총을 꺼내 김옥균의 가슴을 세 발 쏩니다. 김옥균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의 나이 44세였습니다. 청나라가 운구한 그의 시신을 조선은 거부합니다. 오히려 고종은 명합니다. 반역자의 시신을 능지처참하라. 그의 몸은 토막나 전국에 돌려졌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죽은 뒤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894년 가보개혁으로 과거 시험이 폐지되고 신분제가 해체되며 개화의 기본 방향이 조선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김옥균이 꿈꾸던 나라의 단서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